자, 12번부터는 이제 미적분인데, 자, 미적분도 우리 단원 좀 볼까? 미적분 처음에 수열의 극한 있죠, 수열의 극한. 그리고 급수, 급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미분,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있어. 덧셈 정리가 있고 삼각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같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한 얘기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도함수의 활용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여기 이제 정적분,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적분법 연산에 대한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 있다. 그리고 정적분의 활용, 뭐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치? 자, 이 정도의 단원명이 있고, 이 정도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으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적분을 3학년 내신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3학년 지금 보통 범위가 뭐 여기까지인 학교들도 있고 뭐 여기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고 시험이 좀 늦은 학교들은 여기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로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여기는 좀 덜 했고 뭐 이랬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요거는 3학년 내신 범위와 상관없이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로 아직 잘 적용을 못하는 거랑 개념도 모르는 건 달라. 개념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출제 포인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째 테마. 12번째 테마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도 발견적 추론 플러스 리미트. 자,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여기 근데 조금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여기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해보자. 일단 수열의 극한에서 물론 발견적 추론이 4점짜리로 나와야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쌤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고 싶어요. 여기 문제는 없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치환연산법. 이렇게 치환연산법이 뭐죠?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통째로 치환해서 연산하는 방법인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4점짜리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쌤이 여기다 넣지 않은 것 뿐이야. 예전에는 4점짜리로 나왔던 적도 있어. 근데 이제 좀 유명해지면서는 3점으로 바뀌어서 지금 안 넣어놨는데, 치환연산법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 치환연산법을 그대로 써서 극한 추론 기억 니은 디귿에도 쓰이거든. 물론 이 문제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아진 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네, 극한 추론 기니디를 하는 방법들, 요것도 쌤이 영상에서 많이 정리를 해놨어. 아예 포인트로,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발견적 추론과 리미트는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이 수 원거랑 똑같아. 알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규칙 찾은 다음에 그냥 리미트를 취해주기만 하면 마지막에 연산만 들어가는 것 뿐이니까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킬러 문제로 나올 경우에는 발견적 추론의 리미트가 붙어 있는데 이게 킬러 문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도 있죠. 뭐 있지? 기억날 텐데? 그죠? 요 그림 보면 기억나야죠. 오케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주면 반드시 뭘 준다고? 예를 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주는 거 안에 강력한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13번째가
13번째가 등비급수죠. 자, 그리고 연달아서 바로 볼게. 14번째가 삼각함수의 극한이야. 자, 이렇게 13번하고 14번은 우리가 4점짜리 그 1대100을 할 때도 연달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유가 이런 거지 뭐. 이거 보세요. 등비급수의 활용에 들어가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은 1-R 분의 첫 번째 항이고, 여기에 곱하기 우리가 뭐 세모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 자리엔 당연히 첫 번째 뭐 길이, 첫 번째 넓이 뭐 등등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 자리엔 뭐가 오는 거고, 닮은 B가 오는 거지. 그렇죠? 넓이가 나오면 닮은 B 제곱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세모 자리엔 누가 온다? 그렇죠. 개수. 늘어나는 개수의 B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닮은 B와 개수 B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삼각함수의 극한에 활용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 세타분의 뭐?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뭐다? 1이다. 뭐 이런 내용. 리미트 생략하고 적는 거야. 그래서 세타가 나오면 사인 세타 그냥 동등하게 취급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죠? 만약에 사인 2세타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사인 필요 없이 그냥 2세타만 봐도 사실 상관없는 거지. 그치?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타 분의 뭐도 탄젠 세타가 와도 얘가 1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오면 요거 2분의 1로 이렇게 취급해서 계산한다. 요거 내용인데, 이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쌤이 강조하는 우리 수능 도형의 틀이 나오는 거지. 수능 도형의 틀 정리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자. 수능 도형의 틀은 기본적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이 다양한 도형들, 이 다양한 도형들이 보조선이라는 다리를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일단 요 라인을 기억하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요게 직각삼각형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아까 우리가 정리했다시피 시그널이 강하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 없다. 단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등비급수의 활용이나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에 나올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그러면 보일 거니까. 근데 생각 자체를 여기서 이런 것도 나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뭐 안 보이는 거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어차피 신호가 강할 거기 때문에 확인만 잘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보조선 5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 있다? 원과 직선이 나오면 뭐 한다? 수선을 내린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을 내린다. 두 번째, 원과 원이 나오면 뭐 한다? 중심을 연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위에 점이 제시되면,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 제시되면 뭐 한다? 제발 연결한다. 우리 이렇게 정리했지, 그지? 제발 뭘 연결한다? 반지름을 연결해준다. 그죠? 원 위에 점이 나오면 중심에서 연결해서 반지름 표시를 꼭 하라고 했고. 그죠? 네 번째 뭐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다?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각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뭔가 안 보인다면 뭘 중심으로? 대각선을 중심으로 도형을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정리했었다고. 이게 기본 보조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으로 문제를 바꾸고 나면 이제 연산적인 측면에서, 그럼 직각삼각형을 내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첫 번째 뭘 쓰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든가. 근데 얘들아, 이게 이렇게만 정리하니까 잘 사용을 못 하더라고, 학생들이. 직각삼각형이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 선생님, 저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생각을 못 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생각을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설정을 못해서 그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문제는 대부분 어느 한 길이를 미지수로 설정해 놓고 쓰게 돼. 그냥 길이를 다 가르쳐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x라고 놓는다든지 2분의 x라고 놓는다든지 이렇게 설정을 한 뒤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된단 말이야. 요게 패턴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각의 길이비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닮음.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 우리 유명한 순서대로 랭킹 1위, 랭킹 2위, 랭킹 3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랭킹 1위가 뭐다? 랭킹 1위? 랭킹 1위, 우리 여기다 할게. 여기다. 랭킹 1위가 뭐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다 수선 내린 거 이렇게. 그러면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 요 녀석 친구 있죠, 친구. 요 녀석의 친구는 직각삼각형인데 그냥 아무데나 수선 내린 거. 이것도 닮음. 그죠? 이게 같은 쌍이고. 그 다음에 2번 우리 요런 것도 정리했었죠? 나비 넥타이 모양 비슷하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닮음. 그리고 이런 도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쌤이? 어떻게 하라 했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도 생각해봐라. 연장선을 그어서 큰 직각삼각형도 똑같이 닮음이라는 거 또 기억해놔라.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쉬운 게 이제 이런 거지. 뭐 제일 쉬운 게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골적으로 닮음 삼각형을 주는 거. 이런 거. 됐죠? 그래서 랭킹 1위, 2위, 3위짜리 직각삼각형 닮음까지 정리. 됐어.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팁 하나 줄 게 있어. 이쪽 등비급수의 활용 쪽. 등비급수의 활용 쪽은 이렇게 보조선 잘 긋고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는 것만 잘하면 되고, 요것만 잘하면 되고,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은 여기서 팁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삼각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은 표현이겠지. 길이를 표현하든지 좌표를 표현하든지 표현하는 게 핵심이야. 근데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 볼게. 이렇게 정리해놔. 표현하는 과정에서 뭐가 쓰이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역수 표현이 쓰이면 불편하다고.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는 편한데 코사인 세타분의 1로 표현이 된다던가 사인 세타분의 1로 표현이 되면 불편하다고. 불편해 느끼지 말라고. 어차피 연산 과정에 다 사라지니까. 요거 표현 과정에서의 팁 하나. 그 다음에 연산 과정에서의 팁도 있어. 연산 과정에서의 팁은 뭐냐면, 식도 다 만들었어. 식도 다 만들었는데 식의 과정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보세요.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하는 과정에 막 이런 게 생겨. 이런 게 생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안 되고 이런 표현이 나왔어,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앞쪽에 리미트 세타가 어디를 향해서? 3분의 파이를 향해서. 이런 식이 나오면 치환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이 나오면 치환을 하는 거고. 근데 아니야. 앞에를 보니까 세타는 여전히 그냥 0으로 가고 있어. 이러면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덧셈 정리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오면은 불편하거든. 이게 식이 길어지니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두 개. 삼각함수의 극한 활용에서는 저 두 가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저것까지 염두에 두면 더 정리할 건 없어. 나머지는 이제 연습이야, 연습. 다양한 도형 가지고 연습하면 된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15번, 15번째. 자, 볼게. 15번째 제목은 초월함수입니다. 초월함수. 초월함수 그래프. 자, 일단 초월함수 그래프 쪽에서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죠. 초월함수 그래프 작도하는 순서 1번 뭐다?
우함수, 기함수를 판정해 준다. x에다 마이너스 x 넣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f'x 이퀄 0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개형 추론, 증가 감소에 대한 개형을 좀 추론해 주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런 과정에서 극값이 나오거나 절편이 나오면 표시해 주고, 자, 네 번째,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서 점근선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 줘야 되죠. 점근선인데 실제 점근선을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제시하지 않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네, 내가 직접 점근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제시하는 경우는 끝에 써준다. 단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가 직접 구해줘야 되는 건 뭐다? 그냥 리미트 연산이다 이거죠. 연산. 리미트 연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점근선은 어떤 함수에 나온다고? 점근선 어떤 함수에 나온다? 자, 분수함수, 그리고 지수가 들어있는 함수, 그리고 로그가 들어있는 함수, 그리고 탄젠트가 들어있는 함수, 그죠? 이런 함수들의 점근선이 나오니까 요게 나오면 신경을 좀 써줘라, 이런 얘기고요.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이 변곡점인데, 변곡점은 문제에서 요구할 때만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이고, 자, 잘 됐습니다. 나온 김에 정리하는 거야. 우리 변곡점에 대해서 정리할 게 또 있죠. 우리 변곡점 하면, 요거 별도야. 초월함수랑 상관없이 변곡점 하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세 가지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 안 나? 변곡점 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변곡점. 당연히 첫 번째는 2'x 이퀄 0과 좌우에서의 뭐? 부호 변화. 변곡점의 정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죠? 변곡점에서의 접선 1 뭐다? 위치관계. 위치관계가 어떻게 된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위치관계가 어떻게 된다? 변곡점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 사이의 위치관계가 바뀐다는 거. 원래 접선은 안 바뀐다는 거, 그죠? 변곡점에서의 접선만 위치관계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접선 2. 접선 2가 뭐다? 두 번째 특징? 이거. 절대값을 꺾어 올리면 뭐가 된다는 거다?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다. 그렇죠? 직선과 곡선과의 관계에서 어떤 한 곡선이 직선을 관통하게 되면 절대값을 꺾어 올리는 순간 무조건 첨점이 나오게 되는데, 변곡점에서의 접선만 그렇지 않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요 특징까지 변곡점 나온 김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요렇게. 자,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할 때 두 개 그래프 좀 연습 삼아 그려보세요. x-1분의 x-세제곱.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선생님이 많이 시키는 그래프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x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lnx. 요 그래프 두 개 한번 그려보세요. 연습 삼아. 자, 그리고 여기 초월함수 그래프에서도 팁 하나 줄게요. 팁. 이 초월함수 그래프가 예전에는 이게 단독 출제로도 됐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단독 출제로 잘 안 되고 기역, 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킬러 문제로 나와요. 21번이나 30번. 그러니까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최근에 이제 우리 평가원이 문제를 만드는 방식에 의하면 우리가 이걸 만날 수 있는 넘버는 20번, 21번, 30번이라는 거야. 20번 기니디나 21번, 30번 킬러 문제에서만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초월함수 그래프는 그냥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출제될 건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21번, 30번 그렇다 치고 20번까지는 맞춘다. 20번까지는 내가 무조건 맞춘다 라고 갔을 경우
우리가 당할 만한 부분이 어디냐면 초월함수 그래프를 평균값 정리화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한 녀석 중에 있었지. 평균값 정리는 어떤 시그널에 쓰는 거다 우리 이거? 평균값 정리?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문제를 읽는데 딱 보면은 이거 평균값 정리 문제인데? 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와야 된다고 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봐봐. 이 문제에서 답원 같은 거예요. 답원 같은 모양이 보이면. 그죠? 답원 같은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x2 마이너스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 요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거를 그냥 표면적인 이 쓰여진 그대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그냥 읽은 거지. 그냥 읽지 말고 얘가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야. 어차피 연속함수고 미분이 가능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뭐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C가 x1과 x2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 F'C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 문제 풀다가. 왜? 많이 접해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야만 보인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를 알고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거지. 그냥 막연히 봐서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기억해 두자고요. 초월함수와 평균값 정리의 콜라보 기억해 주자고. 나오면 이제 앞으로 우리 문제 연습에서 많이 만날 거야. 우리 약점 앤 킬러 통달에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적분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은 치환 적분. 그리고 같이 정리할게. 17번은 부분 적분. 자, 이렇게. 자, 보시면 근데 이거는 사실 요새는 정리할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치환 적분은 우리끼리 용어로 정리하면 이거 언제 하자 그랬냐면은 이거는 이게 정의역이 병신이면 치환을 한다. 우리 이렇게 정리했거든.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부분적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곱미분은 있는데 뭐는 없기 때문에, 곱적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곱적분 형태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부분적분을 간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지금 16번 문제 봐봐. 16번 문제를 보면은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fx dx이기 때문에 fx가 지금 위에 있단 말이야. 그죠? 위에 있는 식을 fx로 정리를 해서 밑에다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돼. 그러면 x분의 1과 x제곱분의 1은 적분이 가능한데 x제곱분의 1 곱하기 fx분의 1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x분의 1 같은 정의역이 이상한 게 보이면 치환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지. 넘겨봐. 넘겨보는데 17번도 보면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고 적분을 가는데 fx의 제곱 곱하기 g'x 이렇게 고비 형태가 보인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부분 적분으로 갈 거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만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우리가 1대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정리했냐면 당연히 치환 적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부분 적분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보는 수능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다. 첫 번째는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식의 구조, 그리고 식과 식 사이의 연관성, 이거를 살피면서 연산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 연산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식과 식 사이의 그 연관성이 파악되는 문제들이 기출문제에 다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 티칭북에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식의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식의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정리할게. 우리 공부한 거 정리할게. 자,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것만 정리해 놓자고. 일단
자, fx가 혹은 f'x가 실수배로 주어질 때 요거 나오면 뭐 한다 우리? 요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얘를 빨리 어떻게 만든다? fx 분의 f'x 꼴로 만들어 놓고 뭘 갈 거다? ln fx로 갈 거다. 자, 요런 거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얘를 요 밑으로 내리고 얘를 저로 내려서 양쪽에 인테그럴 씌운다. 그죠? 요런 식의 구조 보는 둥.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 fx의 전체 제곱 곱하기 f'x. 이런 거. 이건 무슨 구조다? 이거 무슨 구조다? 안에 있는 녀석이 미분돼서 밖으로 한 번 더 곱해졌지. 그죠? 속미분을 한 거지. 속미분을 했다고 구조를 보고 얘는 어디서 출발했다? 얘 어떻게 출발한 거지? 그럼 얘는? 얘 어떻게 출발한 거지? 뭐가 생각나줘야 되지? fx의 세제곱이 생각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나는 뭘 한다? 여기다가 3을 곱하고 뒤에다가 3분의 1을 곱할 생각을 한다. 이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구조를 보는 거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요거와 더불어 우리가 지난 1대100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더 쌤이 부탁했어. 한 가지 더 부탁했는데 한 가지 더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 요거 보세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구조. 자, 요 구조가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이웃하는 항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연산이 마이너스. 뭐다? 변변 더하기. 쟤를 보면 변변 더하기가 생각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뭐 0부터 집어넣던지 1부터 집어넣던지 해서 쭉 더해본다. 근데 두 번째 방향성이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방향성은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로 구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 얘기거든. 그지? 요거를 적분해서 집어넣고 뺀 거니까. 요런 관점,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식의 구조를 보는 눈에 요 세 가지는 꼭 정리를 하고 가자 라는 얘기야.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티칭부, 이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은 그냥 그 녀석들의 연산만 정리할 게 아니라 이 밑에 걸 오히려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넘어가죠.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18번.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자, 적분변수 시리즈 정리합시다. 적분변수 시리즈. 적분변수 시리즈 네 가지는 요거 말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자, f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요런 모양. 요런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 x에다가 a 집어넣고 양변 미분.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이 적을게. 같이 여기다가 요거 친구인데 1번 계속 1번이야. 여기에 x 있고 얘들아 여기 x 제곱 요런 거 주의해 줘야지. 요거 방법은 똑같은 건데 똑같이 여기를 a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x에다 뭘 집어넣을 거지? 이번에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지?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냥 a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요걸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는데 이거 왼쪽 건 미분하면 당연히 f'x고 오른쪽 거 미분할 때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거 미분하면 fx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 요거 그죠?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어. 1번이 하나가 더 있어. 자, 이번에는 x부터 x제곱까지 ft dt 이렇게. 그죠?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x에다 처음에 뭐 넣었을 거고 0을 넣었을 거고. 그죠? 뭐 1을 넣어도 되겠지. 사실 1을 넣어도 똑같으니까. 어쨌든 0을 넣어도 좋고 1을 넣어도 좋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fx 제곱에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고 빼기 뒤에 걸 미분해서 빼준다 이거지. 그치? 요렇게. 요게 1번. 요게 1번.
근데 이 녀석들의 이제 파생 상품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두 번째는 이건가요? fx가 이렇게 있고,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가는데 이 자리에 t-x 곱하기 ft dt. 자, 우리 표현으로 고춧가루 이용. 그죠? 자, 얘가 한 번에 미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t 자리에 x를 넣을 건데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피적분함수 이 녀석은 t에 대한 함수인데 x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x를 바깥쪽으로 빼서 정리한 뒤에 미분을 한다. 이 내용이었죠. 요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 자, fx가 앞에 어떤 식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어딘가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적분 구간이 상수부터 상수, 얘네들처럼 이렇게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상수부터 상수기 때문에 이 값은 어쨌든 상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뭐로? K로 치환해 놓고 가는 거죠. 그지? 요 내용이었지? 요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극한이랑 합쳐진 거. 요런 모습.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해놓고 앞에 x분의 1 같은 거 곱해놓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여기에 ft dt 이렇게 되는 구조. 자, 이렇게 되는 구조는 여기 있는 x분의 1을 분모 x로 보내고 나면 x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면 0분의 0꼴이 돼서 뭘로 한다? 로피탈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그 유형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방식 0분의 0꼴 0꼴 로피탈 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요게 시리즈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개의 시리즈를 중에서 이제 기출됐던 문제 한 문제를 넣어놨고 이 시리즈에 대한 문제를 역시 더 풀고 싶다. 선생님 요 시리즈에 대해서 맞춤형 문제 몇 개씩 이렇게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요청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준비는 돼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나 저거 다 안다. 그러면 또 굳이 풀 필요는 없는 거고 뭔지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8번 포인트 정리해 봤고요. 자, 19번 포인트로 가볼게요. 아니 뭔가 수업이 종강인 것 같아. 뭔가 종강인 것 같아. 자, 1년 동안 고생했다 얘들아. 이렇게 공부했다 막 이런 것 같아. 이거 원래 지금 할 수업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이게 니네 6월 모의고사 너무 걱정돼가지고 당장 며칠 안 남았는데 공부는 안 했을 거고 걱정돼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꼭 집에 가서 이거 풀어봐. 그리고 요청할 거 없이 그 클래스룸에다가 모의고사 시험지도 하나 올려놓을게요. 사설 거 하나. 연습 시간 되는 사람들 뽑아서 연습하시고 하겠습니다. 자, 19번 포인트 볼게요. 자, 19번째 포인트는 이제 넓이와 관련된 겁니다. 자, 넓이와 관련된 건데 넓이와 관련된 거에서 우리 정리할게.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첫 번째는 뭘 구한다? 교점을 구하겠죠. 이제 두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는지 교점을 구해서 교점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겠지.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봐서 알죠? 교점이 구해지는 문제는 거의 다 쉬운 문제야. 교점이 안 구해지는 문제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교점이 안 구해지는 문제들은 두 번째 포인트 정리 뭐냐면 교점 구하는 식 자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정리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넓이를 구해야 돼서 교점을 구하는데 교점이 안 구해진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교점 안 구해지네? 네가 그렇지 뭐.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이용되겠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하나는 뭐 사인 함수가 나왔어.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2차 함수가 나왔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네들이 교점이래. 얘네들 교점이면 sin x하고 x제곱 플러스 4하고 같다고 나와야 되는데 두근두근.
안 구해진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교점이 있겠지. 그 점을 알파라고 놓으면 되지. 그리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4라는 이 식 자체를 나중에 이용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꼭 교점이 안 구해져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점이 안 구해지는 유형 중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통 부분의 넓이. 공통 부분의 넓이 뭔지 알죠? 지금 우리 문제 딱 요 문제지. 딱 요 문제. 문제에서 이런 게 제일 많잖아. A의 면적과 B의 면적이 같다.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A의 면적과 B의 면적을 따로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공통 부분의 면적을 양쪽에 더해서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의 넓이가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기억나죠,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교점이 안 구해지는 문제 중에서야 다. 교점이 잘 안 구해지는 문제 중에서 마지막 유형이 뭐냐면 역함수예요. 역함수와 넓이. 역함수와 넓이는 실제 역함수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경향이 강하다? 조각 맞추기의 뉘앙스가 더 강하죠. 그렇죠? Y쪽으로의 넓이를 띄어서 이쪽에 붙여가지고 완성형의 도형을 만드는 그 유형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해서 정리하는 유형 중에 4점짜리로 그 출제가 된다면, 안 된다면 쉬운 거고, 만약에 된다면 그냥 애매하게 인테그랄 써서 넓이 구하는 건 안 나올 거고, 만약에 나온다면 교점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데 그 경우가 복잡해지던가, 아니면 교점 자체가 구해지지 않아서 이런 세 가지 방향성으로 가던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이거. 되겠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20번. 자, 20번. 아, 너무 중요하지. 정적분의 정의. 이 정적분의 정의는 진짜 이렇게 짧게 정리하기 진짜 힘든 단원이죠. 한번 정리해보자. 정적분의 정의에서 우리 알아야 되는 거 이제 듣고 알아야 돼, 얘들아. n등분. 뭔지 알죠? 이 n등분은 길이에도 나올 수 있고 넓이에도 나올 수도 있고 부피에도 나올 수 있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어쨌든 n등분. 물론 우리 기출문제 중에는 2n등분도 있고 3n등분도 있어. 하면 돼. n등분. 그리고 n등분이 됐다면 시그마 n개. 시그마 n개의 합.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리미트로는 뭘 처리하는 거지? 오차를 처리하는 거죠. 오차 해결. n등분하고 n개 넓이 구해서 리미트 때려주면 면적을 표현할 수 있다. 요 얘기인 거지, 그치? 요게 기본. 두 번째. 자, 이걸 수업할 때 우리가 쌤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제발 어떻게 연산하는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게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안쪽 사각형들의 넓이, 바깥쪽 사각형들의 넓이, 그리고 면적. 요 세 녀석의 관계를 꼭 식으로도 기하적으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쪽 사각형의 넓이와 바깥쪽 사각형의 넓이와 면적 사이의 넓이를 기하적 의미 해석하고 시그마로도 표현했는데 여기서 함정. 뭐와 뭐가 다르다?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분구적법 자체를 뭘로 바꿀 때? 정적분으로 바꿀 때는 뭘 쓰게 된다고? 치환을 쓰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치환연산법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뭐를 치환할 거냐? x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요 내용은 사실 쉽지만은 않단 말이야, 이게. 좀 길어. 그래서 요거 선생님 꼭 개념 영상을 얘는 시간 날 때 꼭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개념 영상을 꼭 들어야 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개념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 넣어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풀어보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남은 게 두 개 남았나요? 두 개? 근데 쉬운 것들이라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21번. 21번의 제목은 위속 속과죠.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될 것이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늘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속도의 절대값을 하면 뭐가 되고 속력이 되는 거고, 그 속력을 적분했을 때 뭐가 되는 거다? 이동 거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 라인을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리했었죠, 우리가. 우리 그 가형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주자면, 위치를 알려줄 때, 위치를 알려줄 때 보통은 이렇게 주거든. 위치를 XT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투야, 수투. 나형 학생들 입장이야. 왜냐면 이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평면 운동을 배운단 말이지. 그래서 위치를 줄 때 어떻게 준다고? X 따로, Y 따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함수처럼 이렇게 준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속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각각 미분해서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속력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루트의 제곱을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렇게. 요것도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과는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될 거니까.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 22번 여기다 적을게. 22번은 부피에 대한 얘기거든. 부피에 대한 얘기. 쌤 개인적으로는 부피에 대한 얘기가 과연 수능에 나오겠느냐 올해 약간 물음표야. 물음표인데 부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 두 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단면적의 넓이 dx. 뭔지 알죠? 그냥 문제 딱 보면 무슨 문제인지 알잖아. 그지? 요 유형. 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는 개념적으로 좀 알아놔. 원기둥의 부분 부피. 자, 요것도 뭔지 알죠? 원기둥의 부분 부피 이런 거. 자, 요렇게 있고 이 원기둥의 밑에 부분을 뭐 각도가 얼마가 되게 잘랐다. 그랬을 때 요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오. 부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개념적으로 알아두시고 몰랐다면 공부해 놔야 돼. 어차피 나올 만한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예전에 요게 요 원기둥의 부분 부피가 박스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박스 문제로.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됐지? 이렇게 하면 미적분 정리 다 한 거예요. 끝까지. 이 정도 내용이었어, 우리가 공부한 게. 물론 이렇게 간단히만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문제 연습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정리하고 우리 확통으로 넘어가 보자. 자, 23번 볼게요. 23번. 확통으로 넘어가죠? 해놓고 23번. 확통이 아니었어.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 이해해 주시고 23번 왜 없어? 그런데 바로 어차피 영상 붙여서 넣을 거니까 해보자. 23번은 미적분 기니디죠. 미적분 기니디. 자, 미적분 기니디는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기니디 문제를 푸는 방법 뭐 이런 건 없잖아. 어차피 기니디 문제기만 할 뿐이지 미적분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니디 문제를 풀 때 그냥 요령 정도만. 첫 번째는 뭐냐면 자료의 정확한 해석. 예를 들면 뭐 문제 보통 뭐 가가 어쩌고 나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팁은 뭐냐면 만약에 저 자료들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프 작도가 가능하면 반드시 그려야 돼. 왜냐하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으면 그래프가 그려지게 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에 정확하진 않아도 개형 정도를 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리고 식으로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의도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작도 가능성이 있다. 개형을 내가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개형을 그려놓고서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보기 사이의 연관성. 사실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구조는 이런 식으로 출제해야 가장 좋은 구조가 돼. 봐봐. 가, 그리고 나. 가하고 나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푸는 과정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한다. 이게 가장 좋은 구조야. 가장 좋은. 그래서 기니디 문조는 결국 뭐냐면 결국 디귿을 풀기 위해서 정보를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기역에 이걸 왜 줬을까? 기역은 도대체 왜 줬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마지막에 이 내용을 총 합쳐서 디귿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약점 통달에서 계속 연습할 거야. 알겠죠? 이제 진짜 확통으로 갈게요. 알겠죠?